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연속해서 배운 최대 최소 정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는 부분이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최대 최소 정리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연속해서 배웠던 거죠. 네. 자,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은 이게 무슨 뜻인지 까먹었을까 한번 써봐요. x가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라는 뜻이죠. 네. 자, 이 구간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라는 건 끊어진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끊어진 데가 없으면 반드시 그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 내용이 최대 최소 정리였습니다. 사실 이거 갖고 낼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아서, 그리고 막상 문제를 내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는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문제를 그대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거를 갖고서 이제 3차 또는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차, 4차 이런 다항 함수들은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든 간에 3, 4차 함수가 있을 때 얘를 한번 구간 A부터 B까지를 한번 잘라보는 거예요. X는 A부터 X는 B까지 잘라봤을 때 요 그래프 어딘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지웠다. 요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후보가 어디냐면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최소값일 것 같고요. 한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값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그래프 잘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데 우리가 요 극대인 점이나 요 극소인 점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요. 몇 컴마 몇인지 알아요. 근데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거지, 우리가 이게 이만큼 감소하는지, 이렇게 감소한 건지, 이렇게 감소한 건지, 여기도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히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정확히는 못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다 그려서 푸는 건 큰 의미가 없더라. 왜냐면 양 끝에 있는 값들이 얼마인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최대 최소 중에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니까 이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과 양 끝값, 오케이? 이 양 끝값과 극대 극소 중에 어딘가가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겠죠. 왜냐면 극대 극소가 아닌 값 중에 이런 중간 값들에서 최대 최소 값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증가 감소가 막 변하고 있는 중간 부분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나 양 끝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야. 마찬가지로 4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간에 x가 A부터 B까지 잘라봐라 그러면 극소인 점들과 극대인 점, 그리고 양 끝값들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런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간 값들은 구할 필요가 없고 극값과 양 끝값 중에 최대 최소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정리됐나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가 연속일 때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은 저 밑에 박스로 와볼게요. 극대값과 양끝값 중 최대인 거예요. 왜냐면 극소값이 최대일 리는 없잖아. 그리고 최소값은 극소값과 양끝값 중 최소인 거. 이거를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구해봐야 돼요?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양 끝값은 무조건 구해야겠죠. 그죠? 양 끝값은 무조건 구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값들을 구해봐야죠. 이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는 게 여기 내용이 답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양 끝값과 극값들을 구해보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책으로 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밑에 있는 문제 192번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해서 자, 요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자, f'x를 한번 구해볼까요? 미분 진짜 지겹게 하겠죠? 앞으로도 도함수 활용이 더 남았어요. 자, 미분했어요. 자, 인수분해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결과를 토대로 증감표를 그릴 건데, 증감표를 우리가 점점점점 해갖고 모든 실수를 다 그렸어요 원래는. 근데 얘는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4부터 2까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증감표를 끝없이 그리는 게 아니라 양 끝에를 마이너스 4랑 2로 고정을 해놓고 그 중간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자, 중간 부분에 아까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극값이 되는 x가 뭐 있었죠? 네, 마이너스 3이랑 1이 있죠. 만약에 내가 f'x가 0 되는 x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다면 걔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1일 때는 0이고, 자, 부호는 어떻게 되죠? 자, 직접 넣어봐도 되지만 이제 우리 요 2차 함수 대충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요. 이제는 이 정도 연습됐죠? 그래서 풀.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쌤 그러면 마이너스 4 밑에랑 2 밑에는 왜 아무것도 안 써요? 써도 돼요. 뭐 여기도 당연히 플러스긴 하죠. 마이너스 4에서도 2에서도 플러스긴 한데 뭐 굳이 필요 없어서 안 썼지만 뭐 쓰셔도 됩니다. 플러스라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라고 써요? 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 1일 때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y 값들이 얼마인지를 이 함수에다 다 넣어봐야 됩니다. 자, 안 보여서 잠깐만 지울게요. 네. 자,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에다가 다 넣어보는 거예요. 뭘 넣어봐요? 마이너스 4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3도 넣어보고,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면 되겠죠. 어우, 자, 계산이 좀 힘들어요. 자, fx에다 다 넣어보세요. 직접 넣어보면서 따라오고 있죠? 네. 이거는 10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나요? 네, 17이 나오네요. 자, 1을 넣어보면 안 넣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계산이 안 되죠, 갑자기. 맞나요? 네. 자, 2를 넣어보면 그 다음에 저 계산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채워보는 거예요. 10, 17,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이렇게 채웠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 필요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가장 큰 y값이 여기서 누구예요? 네, 보이시나요? 17이 가장 크죠? 그래서 최대값은 17. 그럼 최소값은 그래서 누가 제일 작아요? 네, 얘가 제일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5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증감표 뭐할로 그리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문제만 푼다면 그냥 문제 딱 보자마자 어차피 양끝 값은 넣어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증감표를 안 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 증감표가 없다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쨌든 양 끝에 있는 마이너스 4랑 어차피 2는 문제의 범위에서 양 끝에 거는 어차피 넣어볼 거죠. 이건 어차피 넣어볼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 뭐뭐 있었죠? 마이너스 3과 1이 있었죠. 걔네들도 어차피 넣어볼 거잖아요. 그 값이니까. 그러면 어차피 4개 넣어본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17인 거 알고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5인 거 아니까 최대값은 17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는 말이야. 네. 그래서 증간표가 없어도 풀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숫자들이 그래도 좀 깔끔한데 보통 이제 미분한 게 0 되는 값에 여기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럼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거 넣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은 게 예를 들어서 증간표를 그려보면 얘는 무조건 최대나 최소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누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아직은 사실은 몰라요. 넣어보기 전까지는. 근데 증간표를 그려봤더니 계속 증가하다 계속 감소를 해요. 증간표를 그려보니까.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안 하고 최대값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여기가 얼마인지 세 개가 다 궁금할까요? 최대값만 궁금하면 여기만 알면 되죠. 증간표를 알면 최대 최소를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 번 안 넣어봐도 한 번만 넣어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상으로는 증간표를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술형에서도 그리시긴 해야 돼요. 물론 객관식에서는 이 정도 문제라면 그냥 양 끝에 있는 값하고 미분에서 0 되는 값들만 넣어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걸 최소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괜찮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쉬워서.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 194번처럼 이제 문자를 하나 숨겨놓고 최소값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구하는 거죠. 거꾸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또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증간표는 어디만 그린다고요? 주어진 범위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x, f'(x), 자, fx 해서 양 끝에를 0과 3으로 고정하고요. 서술에서 이거 다 써야 돼요. 귀찮아도. 그 다음에 아까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 있었죠? 0과 2가 있었죠. 자, 점점점으로 채워놓고 자, 0일 때랑 2일 때가 0이었고요. 자, 부호는 이번에 한번 넣어볼까요?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여기다 넣으면 양수가 돼요? 음수가 돼요?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음수. 자, 2보다 큰 거 넣으면 둘 다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어요. 보통 이 값 밑에는 잘 안 써줍니다. 네. 자, 그럼 언제가 최소인지 알아요? 몰라요? 꼭 0, 2, 3 다 넣어봐야지 알아요? 그래프가 내려가다 올라가잖아. 그럼 언제가 무조건 최소야? 그렇지. 이때가 무조건 극소이자 최소인 걸 알죠? 어차피 얘네들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갈 거니까 개형이. 자, 이때가 1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아, 즉 x에다 2를 넣으면 그 함수값이 1이 나온다고 알려준 거니까 2,1을 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2,1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을 집어넣어서 자, a가 자,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증간표를 그려보면 굳이 다 넣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처음부터 빠른 것보다도 잘 그려보시면서 해보는 게 서술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좀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오겠죠? 자, 196번. 자, 이번에도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4ax 세제곱, 12ax 제곱, 4ax 제곱으로 묶으면 자, x-3. 자, 최고차항이 양수라고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증간표를 그려볼까요? 자, 1부터 4까지만 그리면 돼요. f'x, 자, fx. 증간표가 지겹게 그려야 됩니다. 자, 아까 f'이 0 되는 게 뭐 있었죠? 0과 3이 있는데 0은 1과 4 사이에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만 쓰면 되죠. 자, 부호를 한번 써볼까요?
3보다 작은 숫자 들어가면, 자 어차피 여기는 a도 양수고 x제곱도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즉 3보다 크면 다양수고 3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래서 양수 음수가 됐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감소 증가로 생겼죠. 자 그러면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일까? 자 우선 최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래프가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죠. 확실하죠? 극소이자 최소죠. 여기가 0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최대는 여긴지는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누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물론 감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쌤 여기는 2 차이 나고 여기 1 차이 나니까 이쪽이 더 많이 차이 나니까 얘가 더 올라가겠죠. 2차 함수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게 좌우가 완전 똑같아서 이 축이 있으면 이 좌우가 변화율이 똑같아서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게 있으면 멀리 있는 게 더 커요. 근데 3차 함수는 몰라요 사실.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넣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1을 넣어볼까요? x에다가 fx에다가 자 1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 a 빼기 4a 플러스 b니까 되고요. x에다 4를 넣어볼까요? 4를 넣어보면 숫자가 좀 크네요. 자 256a 마이너스 256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없어지니까 b만 남고요. 아까 1 집어넣은 건 뭐 남냐면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남았어요. 우리는 둘 중에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누가 더 큰지. 자 근데 아까 a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b가 커요? b 마이너스 3a가 커요? 네, b가 더 큽니다. 네, b에서 3a를 뺐으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된다는 걸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b인데 그 최대값이 9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b가 9라는 걸 첫 번째로 알게 됐어요. 좀 빠르신가요?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니까 x가 3일 때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3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을 넣어보시면 81a 108a 플러스 b가 0이라서 자 마이너스 27a 플러스 b가 0인데 자 b가 9였잖아요. 그래서 b에다 9를 넣어보면 자 a가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3분의 1 b가 9 이렇게 푸는 문제 얘는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드디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풀었어요.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활용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활용 문제 아직은 안 할게요. 자 아직은 안 하고요. 지금 최대 최소 여기까지만 할 줄 아시면 활용 문제 어렵지 않게 우리 나중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양끝값과 극값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니까 증감표를 그 주어진 범위만 그려보고 양끝값의 함수값을 구해보고 극값들을 구해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해보자. 자 이런 공부들을 한 게 여기 최대 최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자 이런 논리. 자 그래서 요 페이지 106쪽까지를 우리가 충분히 잘 정리하시고 우리 지금 그 미분 프린트를 이제 받으신 분들 연속인 걸 꼭 다 확인하신 다음에 미분 프린트들을 쭉쭉 개인적으로 잘 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질문들도 좀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질문이 너무 부족해요. 알았죠? 만약에 단체 톡에다 올리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개인 톡으로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